아내는 이제 저를 집에서 벌레 식충이 취급해요. 왜 맨날 집에만 있냐고. 밖에 나가서 할 일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해온 일 말고 다른 걸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동안 꿈꿔왔던 자유로운 은퇴 생활, 정말 생각한 대로일까요? 15억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있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고, 아내에게는 집안의 벌레 취급을 받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드는 일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이 은퇴 후의 삶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응답했습니다. 게다가 1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은퇴자들조차 절반 이상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3세 박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30년간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합쳐 15억이라는 목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라는 기쁨도 잠시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하루는 믿기 어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영호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 때문에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취미 모임이 있었고, 퇴직한 친구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살면서도 그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돈은 많은데 하루하루가 너무 공허했어요.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해봤지만 그게 끝이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일이 주는 의미가 이렇게 컸다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지만 나이 들어 뭔가를 배우는 게 쉽지 않네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평생 모은 15억이라는 돈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불안을 느낄까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은퇴 후에 숨겨진 덫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은퇴 후에 마주하는 현실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덫에 걸릴 위험이 있진 않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은퇴 후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30년 넘게 달려온 직장 생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던 일상도, 업무 미팅도, 동료들과의 대화도 모두 사라져버리죠. 처음에는 드디어 해방됐다 라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한 남성 노인은 은퇴하지 않은 남성 노인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며 사회적 접촉이 부족할수록 이런 우울감이 심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들일수록 은퇴 후 정체성의 혼란과 우울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장님, 이 안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김 부장님께서 맡아주시죠. 부장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매일 들리던 이런 말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결제할 서류도, 참석할 회의도 없죠. 30년 동안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자부심을 가지고 출근하던 그 생활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제가 만난 67세 최영진 님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자니 답답하고 TV를 봐도 하루가 안 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예전처럼 정장을 입고요. 동네 카페에서 신문도 보고 간단히 아침 식사도 하면서 마치 회사에 출근한 것처럼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집에서는 저를 늙어서 왜 저러나 하면서 답답해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가정 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3년 이내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이 불편한 아내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남편.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만 있으니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남편에게 전화도 안 오고 찾는 사람도 없으니까 점점 우울해하고 무기력해지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스트레스예요.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보라고 해도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며 좌절하기만 하고 진짜 속상하네요. 하지만 이런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겁니다. 회사에서의 직함이나 역할이 아닌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겁니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은퇴자 한 분은 귀농 교육을 받고 도시농부가 되어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평소 관심이 있던 역사 공부를 시작해 문화해설사가 되었고 요즘은 전국의 문화제를 다니며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은퇴하신 한 분은 사회적 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젊은 창업가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30년간의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오히려 더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젊은 친구들이 저를 멘토님이라고 부르면서 조언을 구할 때 그동안의 우울함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죠. 중요한 점은 이런 준비가 은퇴 직전이나 은퇴 직후가 아닌 최소 은퇴 3년 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가올 변화에 대한 준비,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미리 이루어져야 은퇴 후 삶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두 번째 위기, 바로 부부 관계의 붕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동경합니다. 드디어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로맨틱한 노후를 보내게 되겠지. 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통계를 보면 은퇴 후 3년 이내에 부부 갈등을 겪는 비율이 82%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28%는 황혼이혼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호 님의 이야기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아침 식사도 하고 같이 산책도 다니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아내가 절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박영호 님은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아내는 30년 동안 자기만의 생활 패턴이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요가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오늘은 뭐 할 거야? 어디 가?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자꾸 묻게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관심이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마치 감시처럼 느껴졌나 봐요.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이 회사에서 은퇴한 건 알겠는데 내 생활까지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집에서 맨날 바퀴벌레 마냥 숨어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할 일을 찾아보세요. 라고요. 이런 문제는 박영훈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은퇴 후 많은 부부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생깁니다. 30년 동안 하루 몇 시간 정도만 마주하던 부부가 갑자기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겁니다. 아내는 제가 은퇴하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원래 이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몰랐던 모습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죠. 둘째, 남편이 아내의 생활 영역에 무심코 개입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요즘 장복이나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니까 아내가 오히려 불편해하더라고요. 30년 동안 내가 알아서 잘해왔는데 이제 와서 왜 간섭하냐는 거였죠. 셋째,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로맨틱한 노후를 꿈꿨는데 아내는 오히려 제가 밖에서 자기 개발을 하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길 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한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 실천 방안입니다. 첫째,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한 집에 살더라도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거죠. 둘째, 개인 시간을 존중합니다. 서로의 일정을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 패턴을 인정하는 겁니다. 셋째,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만듭니다.
함께 배울 수 있는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공통된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박영우님 부부도 결국 이런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자고요.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사회적 기업 멘토링에 나가고 아내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자기 모임을 가죠. 그리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지금은 은퇴 전보다 더 돈독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세 번째 위기. 바로 재정적 터지입니다. 15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1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은퇴자의 76%가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 불안하다고 답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67세 김정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으로 15억을 받았을 때는 정말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월 300만 원이면 노후에 충분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2년 만에 벌써 4억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문제였습니다. 큰아이 결혼식에 1억이 들어갔어요. 신부 측에서 5성급 호텔 웨딩을 고집했거든요. 작은아이 전세 보증금 지원에 2억. 거기에 부모님 요양원비가 매달 280만 원씩 나가고 아내 무릎 수술하는데 3천만 원. 이러다 10년도 못 가겠다 싶더라고요. 여기에 아내의 소비 습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가 명품백을 너무 좋아해요. 직장 다닐 때는 제가 수입이 안정적이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 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백화점 VIP라고 자부심도 대단하고 한번 쇼핑하면 몇백만 원씩 훌쩍 나가요. 절약하자고 하면 내가 평생 당신 내조하면서 허리띠 졸라맸는데 이제 와서 이것마저 못하게 하냐고 서운해하죠. 김정우님의 아내는 은퇴 후에도 월 100만 원 이상을 피부관리와 골프에 썼습니다. 손주들 선물은 기본에 친구들과의 모임도 늘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했죠. 한 번은 아내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를 쓰고 있더라고요. 옷, 화장품, 친구들 선물.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았죠. 이런 상황은 다른 은퇴자들에게도 흔합니다. 기본 생활비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의료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경조사비로 월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자녀 지원으로 50만 원 이상, 취미 생활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배우자 용돈과 손주들 선물비 같은 기타 지출까지 합치면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15억이라는 거금도 순식간에 바닥을 보이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3천 원이던 김밥이 이제 5천 원이에요. 병원비는 매년 오르고 5년 뒤면 지금 우리 생활비가 얼마나 될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거기다 요즘 금리도 오르고 있어서 은행 이자 수입은 오히려 줄었어요. 김정우님은 결국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싸웠어요. 아내는 당신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더 못 벌었다며 절 탓했죠. 하지만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아내도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이런 재정적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가계부를 작성합니다. 은퇴 전부터 실제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거죠. 둘째, 하향 소비를 실천합니다. 은퇴 후 가장 잘한 일이 집을 작은 평수로 줄인 거예요. 40평에서 25평으로 이사하니 관리비가 절반으로 줄었고 차도 외제차에서 국산차로 바꿨죠. 아내와는 한 달에 한 번 백화점이나 명품관 대신 아울렛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수입원을 만듭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주 3일 중소기업 자문을 하며 월 150만 원을 법니다. 용돈벌이 수준이지만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돼요. 아내도 이제는 응원해줍니다. 넷째, 비상금을 반드시 준비합니다.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자녀에게 긴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전체 자산의 30%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비상금으로 따로 보관합니다. 이런 위험 관리가 있어야 나머지
돈도 계획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다섯째, 부부간의 재정 대화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매달 1일에는 반드시 가계부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아내도 이제는 은퇴 자금이 대체 얼마나 남았는지, 현재 지출 속도라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됐죠. 이런 대화가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 습관도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네 번째 위기. 건강의 덫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돈은 또 벌면 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65세 최병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한 달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동안 일 핑계로 미뤄왔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간암 3기라는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최병철님은 10억의 은퇴 자금이 있었습니다. 충분해 보였지만 2년간의 투병 생활로 3억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수술비만 3천만 원이 들었어요. 항암 치료 과정에서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더라고요. 표적 치료제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참 막막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엔 저를 간호했는데 2달 만에 허리가 나가고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쓰기로 했는데 매달 350만 원씩 나가니 통장 잔고가 눈 녹듯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터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진료비는 평균 520만 원에 달합니다. 중증 질환이 발병하면 1년 의료비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치매 환자의 연간 관리 비용은 평균 3천만 원을 넘습니다. 69세 박성준님의 사례는 간병 비용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왼쪽이 마비됐습니다. 재활병원에서 6개월 동안 치료받았는데 병원비가 5천만 원이나 들더라고요. 퇴원 후에도 매달 재활치료비로 18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박성준님 부부는 생활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집값이 낮고 병원 접근성도 좋아 부담은 많이 줄으셨지만 집을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도록 문턱을 없애고 욕실과 주방을 안전하게 개조하는데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내 간병을 하다 보니 제 허리도 안 좋아졌어요. 결국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루 5시간 기준으로 월 약 70만 원이 들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건강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5가지입니다. 첫째, 조기 예방입니다. 최병철님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은퇴하자마자 종합검진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비용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게다가 운동을 시작했더니 고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둘째, 건강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PT를 받고 있어요. 둘이 합쳐서 월 50만 원 정도 들어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아프면 몇 천만 원이 훌쩍 나가는데 이 정도는 정말 저렴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내와 함께 하니까 서로 격려도 되고 운동하는 재미도 2배가 되더라고요. 셋째, 보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합니다. 은퇴 전에 실손보험, 간병보험, 치매보험을 미리 가입해뒀어요.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오르니까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특히 치매보험은 필수라고 느꼈습니다. 넷째, 응급 의료비 계좌를 따로 만듭니다. 전체 자산의 20%를 의료비 전용 계좌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절대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죠.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은퇴 후에는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금연은 물론이고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합니다. 식사도 채식 위주로 바꾸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먹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 삶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5번째 위기, 고립의 덫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그립다. 66세 정민우님은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대기업 영업부장으로 30년을 일하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오고 가던 그의 휴대폰은 이제 조용하기만 합니다. 지난주에 휴대폰 통화 기록을 봤더니 일주일 동안 단 3통이었어요. 그것도 전부 스팸 전화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하루에도 50통은 넘게 통화했는데 이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82%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68%에 달한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골프도 치며 시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막상 전화해보면 다들 지방으로 내려가 있거나 손주 돌본다고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정민우님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새벽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아내는 아직 잠든 시간이라 혼자 아파트 단지를 산책합니다. 아침 식사도 혼자 하고 TV를 켜지만 이내 허전함을 느끼며 채널만 돌립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때우고 그때 알바생과 나눈 몇 마디가 하루 대화의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저녁이면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는 자기 모임이 있어 늦게 들어오고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68세 윤정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지하철을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아요. 그냥 사람들 구경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혼자 있으면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퇴직 전 높은 직급에 있던 분일수록 고립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예전에는 제 전화 한 통이면 뭐든 해결됐어요. 다들 저를 필요로 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오랜 부하 직원이 같은 동네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모른 척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고립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의미 있는 일을 찾습니다. 70세 한상철님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자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께 한자를 가르치는데 수업 끝날 때 선생님 덕분에 삶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기쁘죠. 둘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듭니다. 은퇴자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서관에서 만납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며 고민도 나누죠. 이 모임이 지금은 제 삶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셋째,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일주일에 3번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봉사 중 만난 분들이 이제는 제 가족 같아요. 넷째, 평생교육을 활용합니다. 노인대학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단톡방에서 친구들과 매일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배움이 삶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다섯째,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일요일마다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참 따뜻해지더군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고립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 준비의 4대 기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라면 돈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퇴 준비는 건강, 관계, 목적, 재정이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삶의 균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건강입니다. 은퇴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헬스장 1년 등록이었어요. 직장 다닐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뤘지만 건강이 무너지니 모든 것이 흔들리더라고요. 건강은 은퇴 후 모든 삶의 기반입니다. 매일 아침 1만 보 걷기를 실천한 결과 고혈압약을 끊고 활력을 되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은퇴 후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관계입니다. 퇴직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부부 관계와 인맥 관리를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내와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일주일에 하루는 데이트 데이를 정했어요. 금요일마다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면서 관계가 더 깊어졌죠. 자녀들과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영상통화를 합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가족의 끈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은퇴하기 3년 전부터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을 준비하며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에 참여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하게 되면 은퇴 후에도 함께 어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목적입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목표는 은퇴 후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없으면 삶이 무너집니다. 저는 실버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월급이 많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재정입니다. 건강과 관계, 목적을 유지하려면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은퇴자금 15억 많아 보이죠. 하지만 이걸 30년으로 나누면 매월 416만 원입니다. 거기서 세금,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죠. 그래서 은퇴 전부터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생활비, 계좌로 월 고정 지출을 관리하고 응급 계좌로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사고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투자, 계좌로 물가 상승에 대비한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재정과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와 목적이 없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기둥이 균형을 이룰 때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준비의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준비가 빨라질수록 기둥은 더 튼튼해지고 은퇴 후 삶은 안정과 즐거움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5억이라는 돈조차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5억이라는 큰 돈이 있어도 정체성을 잃고 부부 관계가 흔들리며 건강을 잃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은퇴자들의 현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꿈꿨던 은퇴 후의 삶일까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소개했던 박영호님, 기억하시나요? 아내에게 벌레 취급을 받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그분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달라지더군요. 지금은 사회적 기업에서 젊은 창업가들의 멘토로 활동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주말마다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건강을 위해 수영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십니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진정한 준비는 건강, 관계, 목적, 그리고 재정이라는 네 가지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네 가지 기둥을 점검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실천에 옮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덫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한 황금기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